자, 안녕하세요. 송도 독한 아이들 국어입니다. 자, 2022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문학 영역 해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31에서 33번 다음 그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김영랑의 사계 틀린 고풍의 텐마루에, 그 사계가 뭔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있군요. 사계가 틀어진 한옥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에 모서리를 깎아 요철을 끼워 맞추는 부분을 사계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옥은 전통 집은요, 못 사용을 최소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깎아서 서로 짜맞추는 형태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해야지 나무가 저렇게 말라가면서 서로 꽉 이렇게 조이게 돼요. 그러면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 작품은 정진규의 따뜻한 달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문학 문제 풀 때에는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31번 문제를 보니까 가와 나의 공통점. 자, 요 문제는 맨 나중에 풀 문제가 되겠고, 다음 32번에 포인트 문제가 있네요. 기억과 니은. 그 다음에 33번 보기를 참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요런 문제가 읽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해설서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박스 보도록 해볼까요? 자, 가와 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자, 감응이라는 말은 서로 응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감동 또는 뭐 동감, 응은 응답,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이 작품들은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있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죠. 자, 가의 화자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 봐요. 시간적 배경이 또 나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시적 대상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의 화자는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작품은 어떤 시간의 변화, 즉 시상 흐름, 시상의 전개 방식의 시간의 변화구나. 이렇게 또 우리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화자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바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아직은 많은 경험이 없습니다. 작품을 접하고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시 작품을 볼 때는 항상 정서를 찾고, 그 정서가 왜 그런가 찾고, 왜 그런가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표현 기법들을 정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정예표, 이 세 가지가 시를 보는 틀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더 심상까지도 정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시를 감상하는 방법인데, 어차피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감상할 줄 알면은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문학에 대한 접근 방법도 제가 채널에다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따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적용 연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김영랑의 사계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사계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 없는 듯이 앉았다 하면 조용히 앉았다는 얘기죠.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자, 그 여기 정서는 뭐가 돼요? 기다림의 정서죠. 예, 그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달.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자, 요런 표현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대꾸라고 그래요. 대꾸 또는 유사통사 구조 반복. 유사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자, 시에서 반복하면은 생겨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율 형성, 그리고 의미 강조,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1년에서는 지금 이 사람 어떤 고풍, 옛날 어떤 그런 분위기의 집에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저녁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자, 2연입니다. 이제 저 감남은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마오고, 자, 감남은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올마온다. 시간의 흐름이죠, 그죠? 이 마루 위에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 자, 빛깔의 방석, 은유법이 되겠네요. 보시시 깔리우면 역시 시간의 흐름입니다. 나는, 자, 이때 나를 이제 표면적 화자라고 그래요. 표면적 화자. 즉, 자, 시의 목소리를 화자라고 합니다. 시의 목소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이게 표면적 화자가 되겠고, 나는 내 하나의 외로운 벗, 가냘품 내 그림자와, 자, 이 그림자를 친구라고 얘기를 했네. 자, 이걸 또 의인법이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하는 게 의인법입니다. 자, 나는 내 하나의 외로운 법, 가냘품 내 그림자와 말 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려고 있으려니, 없이 역시 반복이죠. 서로 맞대려고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자, 이 밤 옮기는 발짓 역시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의 흐름인데 이것을 옮기는 발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즉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발걸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옛날 뭐 한옥이 되겠죠? 한옥 텐마루에 앉아서 아마 시간대는 저녁쯤, 저녁 때쯤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고즈넉한, 좀 고요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달을 기다리는 어떤 화자의 어떤 정서, 뭔가 좀 차분한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작품 보도록 해볼까요? 자, 제목은 따뜻한 달걀. 우수날 저녁. 자, 역시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드러나 있죠? 그리고 시간적 배경도 있습니다. 우수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우를, 내 역시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고요. 자, 나가 있으면은 무조건 표면적 화자예요. 내 새벽 산 여우를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쁨 발자국 소리 하나를 듣고 지내었더니,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닷새간을 고향, 내 새벽 산 여우를 찰박대면, 찰박 음성상징어가 되겠네요. 음성상징어. 여기서는 이제 의성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죠, 소리. 소리를 흉내는 말. 찰박대면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국 소리. 자, 청각적 이미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를 듣고 지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니까 6일 동안 어떤 여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 새끼 발가락 하나 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자, 어떠니, 자, 이걸 가군이라고 그래요. 어미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래퍼들이 뭐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뭐 이렇게 라임 맞추죠, 라임. 우리가 노래에서는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에서는 가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군을 맞췄다는 것은 뭡니까? 운율이죠. 리듬감 형성. 다시 계속 질문 보겠습니다. 그 새끼 발가락 하나를 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던. 자, 정결한 말씀만 골랐다. 자, 이게 정서 표현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만 끊고 볼까요?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여섯 동안 어디 먼 건 아니구나. 예, 새벽에 산 여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물소리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걸 듣고 있는데 그거를 이쁜 발자국 소리, 그 환류법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새끼 발가락 하나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실로 정결한 말씀을 고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어조 속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가 왔다. 진솔 속옷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자, 그가 왔다. 저 반복해주고 있죠. 자, 진솔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솔. 예, 옷이나 버선 따위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것 그대로. 그 새 옷을 입고 속옷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았다. 경칩은 이제 개구리가 깨는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구나.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겨울에서 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그는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작품만 통해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짐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작품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선은 작품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작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 뭐랄까,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의미를 추출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다, 이렇게 물소리 찰박거리며, 그리고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 저는 이 글을 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작품 내에서는. 그래서 시적화자가 봄을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가 작품하고 나 작품하고 어때요? 정서는 유사합니다. 그 정서가 뭐였어요? 어떤 기다림. 그렇죠? 그래서 가에서는 달을 기다리고 있고, 나에서는 봄을 기다린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적용을 해 봐야 되겠지요. 자, 31번. 자, 지금 보니까 먼저 풀 문제들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들이 31, 32, 33번 문제는 그냥 순서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해볼게요. 자, 먼저 31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런 문제들은 공통점 찾는 문제들 우리가 방금 나를 봤죠. 먼저 나의 해당 사항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로 넘어가면 돼요. 자, 1.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음성 상징어. 자, 그럼 나에 있었습니까? 나에 어디 있었더라? 찰박되며 뛰어 건너는. 자, 음성 상징어이고 뛰어 건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 있죠. 자, 그러면 가시에도 음성 상징어가 있었나요? 음성 상징어. 여기 있었구나. 보시시. 이건 우리가 체크를 안 했었네. 자, 보시시 깔리우면, 빛깔의 방석이 보시시 깔리우면. 자, 음성 상징어가 있고 움직임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으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답 1번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확인해 볼까요? 자, 2번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자. 원경은 먼 경치, 근경은 가까운 경치입니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문학 너무 어려워요. 시 분석이 안 돼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왜 어려울까? 간단해요.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개념 탑재가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앞서서 문법을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국어는 이해 과목입니다. 자, 이해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탑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공식입니다. 공식.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일정한 패턴과 틀이 있는데, 작품마다 또는 글마다 또는 문법마다 일정한 패턴과 틀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음성 상징어가 뭔지도 모르고 원경이 뭔지도 모르고 근경이 뭔지도 모르며 문제 못 풀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등학생이 갖춰야 할 국어 과목에서 고등학생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틀은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개념들이 튀어나오면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보기 2번을 볼까요?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한다. 심리적 거리감 같은 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3번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냈자.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명시라는 말, 자, 역시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야. 이때 명시라는 말은 명확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죠. 근데 청자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자는 듣는 사람이죠. 듣는 사람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 극복 의지 같은 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윤을 나타나고 있다. 자, 추측은 뭐뭐일 것이다, 니을 것이다인데 이것도 그다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타당한 것은 1번이 되겠죠.
32번 문제 패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더라? 기억 확인해 줘야 되겠죠? 텐마루. 자, 텐마루는 지금 화자가 앉아 있는 장소, 공간. 니은 산 여울. 자, 이것은 화자가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는 장소. 자,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삶의 공간. 죄송합니다. 속이 안 좋네. 일상적 삶의 공간 아니죠? 나는 자연입니다. 자연.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 자, 봐요. 또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 많이. 선생님, 관조가 뭐예요? 예, 관조는 그냥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관찰, 보다, 조망.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렇게 모르는 단어들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관조라는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도 교실에서 현장에서 수업하다 보면은 이 똑같은 단어 계속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질문하는 거 좋습니다. 당연히 모르면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죠. 그런데 복습을 하래. 복습을 안 하니까 계속 까먹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나오는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3. 그래서 스스로 성찰한다? 이건 아니죠. 3. 기억은 상승하는 대상과 친밀감을. 자, 이때 상승하는 대상은 아마 달일 거예요. 근데 아직 달이 뜨진 않았거든? 예. 니은은 하강하는 대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하강하는 대상이 있었나? 요거는 아니다. 4번. 기억은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이. 그렇죠? 우리 아까 굉장히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혼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림자를 자기 친구, 외로운 그림자가 내 친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독, 적막 연결이 됩니다. 니은은 생동하는 청량한 기운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맞죠? 자연. 즉,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는 그런 자연의 모습을 산여울로 표현했습니다. 5번. 기억은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 아니에요. 좀 달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박스를 봤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적절하지 않는 거 찾아봅시다. 1. 가의 화자가 아무런 생각이나 뜻 없이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집중했다. 예, 연결되겠죠. 아무 생각 없이 달이 뜨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위에서 박스에서 얘기한 것처럼 화자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룬 주체로 인식한다. 연결됩니다. 2. 나에서 소리로 인식되던 대상의 새끼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했다. 예, 아까 우리 정리했었죠.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3. 가에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과 나의 이쁜 발자국 소리 하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이라는 말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 뭐 기차나 뭐 비행기 타러 가면은 열차가 연착됩니다. 비행기가 지연됩니다. 이런 말 쓰죠? 딜레이 된다는 얘기예요. 좀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서 화자의 조바심 같은 건 나와 있지 않죠. 답 3번. 4번. 가에서는 달이 뜨는 것을 이 밤 옮기는 발짓을 한다고 표현하고 나에서는 뚜렷해진 봄빛을 진솔 속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여 자연을 행위 주체로 인식한다. 좋습니다. 5번. 가에서는 달이 만든 내 그림자를 벗삼아 서로 맞대고 있으려는 데서 나에서는 경칩을 예감하며 달걀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질문이 없으면 다음 작품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고전시가가 나와 있네요. 34에서 37번. 다음 그림 읽은 물음에 답하시오. 자, 송순의 면왕정가. 그리고 산문시인가요? 백석의 가재미 나기. 이렇게 산문시. 고전시가 하나, 그 다음에 현대시, 산문시 하나 나와 있습니다. 문제, 가와나의 공통 똑같은 문제 또 나왔죠? 33번. 자, 기역미음인데 이거 읽어가면서 푸는 겁니다. 읽어가면서. 예, 순서대로 문맥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역시 해설 나왔죠? 그 36번 박스 먼저 읽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37번 포인트 문제 A, B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문제 푸는 요령은 뭐냐면, 포인트 문제 두 개를 던졌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이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를 보고 먼저 A를 훑을 수가 있어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먼저 A 보고 훑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죠. 그럼 문제는, 자, 그럼 지문 분석하는데, 자, 36번 박스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해설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작품을 분석하는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죠.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보기. 문학작품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 및 주변 경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암시한다. 자, 경물은 경치, 사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즉, 화자가 보는 것들, 공간하고 경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어떤 주체의 지향, 즉 화자의 지향이나 삶의 가치를 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의 화자는 면왕정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함께 풍류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자, 풍류라는 것은 즐기는 겁니다. 아우, 인조이 아주 재밌어요. 나의 글쓴이는 공간의 변화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관련 지으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제를 보니까 1, 2, 3, 4번이 가, 4, 5번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가 작품을 봤을 때 1, 2, 3번을 제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쪼개줘야 돼요. 문제를 쪼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80분이라는 시간 내에 45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시간도 절약하고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먼저 풀 수 있는 문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지문을 읽어가면서 푸는 문제, 그리고 나중에 푸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분류를 해놓고서 지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순의 면왕정가는 고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제 가사라고 그래요. 가사는 조선시대의 어떤 독특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이제 운문과 산문체의 어떤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3, 4 또는 4, 4조 음수율, 그리고 사음보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100%는 아니고 대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개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3, 4, 4, 4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글자 개수 반복입니다. 즉 음수율이라고 하죠. 자, 세 글자 네 글자 또는 네 글자 네 글자라 반복하는 것. 음보율은 노래로 치면 마디 개념이에요. 그래서 네 마디씩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음보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면왕정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작품이에요. 근데 지금 현대어로 이렇게 풀이를 잘 했습니다. 면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송순이 자기가 자기 고향에서 정자를 하나 지어요. 산에다가. 이 정자를 짓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노래를 붙인 겁니다. 이게 면왕정가라고 하는 이 가사가 되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자, 솔은 소나무고, 또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아. 가마를 급히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녹양에 오는 꾀꼬리 교태개와 하는구나. 자, 녹양 푸른 버드나무고요. 푸른 버드나무. 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이거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푸른 버드나무에 오는 꾀꼬리 교태개와 하는구나. 교태, 이거 의인법 들어간 겁니다. 교태는 이게 여성들이 남성한테 좀 아양 애교 떠는 걸 교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꾀꼬리가 교태개화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의인법입니다. 자, 그리고 녹양의 우는 꾀꼬리, 청각적 이미지. 녹양은 시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나무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지네. 녹음. 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두세요. 녹음은 푸른 그늘이란 뜻으로 푸른 그늘. 고전시가에서 녹음하면은 여름 풍경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사귀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늘이 짙게 이렇게 생기는 그 모습을 녹음이라고 표현해요. 풀을 녹자 그늘 음자입니다. 자, 나무 풀 우거져 녹음이 짙어질 때, 그 여름이란 얘기예요. 여름 풍경.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옆에 정자 옆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 좀 시냇물, 계곡물이 있겠죠? 된 소리 거치는 여기 끊어가야 되겠다. 된 서리. 자, 서리는 가을 풍경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 계절 변화. 자, 그러면 시상전개 방식은 시간의 변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된 소리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 비단 화려하다는 얘기죠. 곱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놔야 돼요. 고전 시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좀 이게 상투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시를 쓸 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고전시가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된설이 거치는 산빛이 금수로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가을 풍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부분.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자연 가을의 풍경이었어요. 자, 기억 어디 갔더라? 문매금이 35번 있었죠? 1번 감각적 경험을 통해 환기된 장면을 묘사하여 인간이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자, 감각적 경험. 감각은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기억 부분에서 어부의 피리 소리, 피리라고 해서 청각입니다. 즉, 청각이 들어가 있죠. 감각적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인간이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에 달을 따라 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1번 설명 맞는 거게 되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 자, 국어 문제 풀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정보 확인 영역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야 돼. 부지런 떨지 않으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지문.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무척거늘. 자, 여기는 겨울 풍경입니다. 초목이 다 졌다. 즉, 풀과 나무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잎사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강산이 묻혔다. 눈에 묻혔다는 얘기예요. 조물주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 조물주 뭐 신 같은 존재, 세상을 만든 그런 존재를 조물주라고 그러죠.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설, 눈으로 꾸며내니. 자, 겨울입니다. 경국요대와 옥회은산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자, 경국요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옥회은산은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이라고 되어 있죠. 즉, 경국요대와 옥회은산이 뭡니까? 겨울 풍경이죠. 사방팔방이 다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모습을 경국요대, 옥회은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천지가 풍성하여 간데마다 승경이로다. 승경 역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단어입니다. 승 올라간다 또는 승리한다. 경치. 그러니까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을 승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명승지라는 말 쓰죠. 같은 말입니다. 승경, 승지 같은 말이에요. 승경, 승지. 이게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면 그게 명승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인간 세상 떠나도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이것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자, 이거 대구법 들어갔죠? 대구.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역시 대구. 자, 대구법은 뭡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유사통사 구조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대구법이라 합니다.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낳고. 여기도 대구죠? 살인문은 누가 닫으면 진꽃이랑 누가 쓸 것인가. 아침이 모자라니 저녁이라 실을 줬는데 다 대구법이야. 다 대구법.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할까. 다 대구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리법도 있네. 서리법은 알면서 묻는 문제죠. 그쵸?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이런 말 쓰지? 쟤 재수없지 않니? 이런 게 다 서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 세상이 떠나도 내 몸에 쉴 틈이 없다. 왜 그럴까?
구경하는 겁니다. 면왕정 주변을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자, 니은 부분 보겠습니다. 문맥음이 바악하게 니은입니다. 35 2번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켜 뭐 오늘 내일 있었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는데 좋습니다. 너무 바빠. 면왕정 주변을 구경하느라고 너무 바쁘다. 다시 지문이요.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역시 됐고,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 번거로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볼 게 많아. 번거롭지만 버릴 게 전혀 없어요.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릴까. 역시 서리법. 다만 지팡이가 다 무뎌간다. 왜 그럴까?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니니까 지팡이가 그냥 달쳐.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을소냐. 친구가 없을소냐. 역시 서리법.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고 방울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기분 좋아. 술 마시니까. 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 다 붙어 있을까. 역시 서리법이면서 됐구죠. 자, 여기서 끊고 한번 술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 사람 자연 풍경 경치 구경하면서 굉장히 흥이 업됐어. 거기다가 술까지 먹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풍류 어떤 그 화자의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매개가 술이 되겠죠. 자, 그러면 37번에 아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선지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A 부분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제껴볼 수가 있겠다. 자, 1번 A는 화자에게 심적 위안을 주는 잘 모르겠다. 2번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하는 맞죠? 3번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4번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끼워준다 아니고요. 5번 화자에게 이상적 세계의 모습 글쎄 뭔가 좀 즐기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37번에 우리가 먼저 파악할 것은 2번 아니면 3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따가 여러분들 B 봤을 때 2번 아니면 3번 우선적으로 제껴보면 37번 답을 빨리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지문으로 점핑 보겠어요. 자, 이 사람 이제 술 먹고 흥치가 올라왔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자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나열이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춤추는 거예요. 이게 춤추는 겁니다.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자, 이때가 뭐라? 그때로다. 그때가 뭐다? 태평성대.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러구나. 강산풍을 거느리고 내 백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자, 그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예요. 여기 이제 중국의 유명한 시인 이태백이 아주 좋아했던 그 정자라고 합니다. 악양루의 이태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회포 뭔가 내 정을 풀어 내 감정을 푸는 걸 회포라고 그러죠. 호탕해요. 그게 호탕 회포는 이보다 더할 소냐 서리법. 누가 더하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어떤 그 정이 악양루의 이태백보다 더 호탕하다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자신의 어떤 그 면왕정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디귿 봐야 되겠죠. 35의 3번 역사적 인물과 견주며 맞죠? 삶에 대한 만족감 드러내는데 맞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작품을 보기 전에 우리가 36번에 1, 2, 3번을 제낄 수가 있겠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선생님 방식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너무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80분 안에 45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국어 문제 푸는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방식은 좀 정확하고 빠르게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응용을 해서 역시 여러분들만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36번에 1, 2, 3 제껴볼게요. 1번
솔 아래 굽은 길을 오가는 화자는 꾀꼬리의 교태교화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의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다. 나도 자연을 즐기고 있고 꾀꼬리도 자연을 즐기는구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간대마다 승경이라는 화자의 인식은 내 몸이 쉴 틈 없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려는 기대로 이어진다. 좋습니다. 3번, 이 산과 저 산에서 번거로운 마음과 버릴 일이 전혀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는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한다. 이 부분은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어떤 즐거운 나날들, 바쁜 나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답 3번 꼽아놓고 이제 나 작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이 백석의 가재미 나귀가 되겠네요. 자,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자, 표면적 화자 드러나 있고,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매, 횟대. 자, 열거 했죠. 자, 표현법 나오면 우선 다 체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해서 시를 볼 때는 정서, 외, 표현기법, 플러스 심상정리까지 해주면 됩니다.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아하, 정서 나왔네. 쓸쓸하다. 그리고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자, 여기서 보니까 좀 우리가 좀 이 사람의 식성이라고 해야 되나? 입맛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 사람은 뭐 동네 가까운 거리에 사네요. 바닷가 근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매번 수산물을 섭취를 하겠죠. 뭐 음식으로 먹겠지, 그치?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 뭐가 좋아요? 가재미가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의나 들어갔네.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온다. 요게 좀 이 사람 맛있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10전 하나에 뼘 가운데 한 뼘쯤 되는 것 6마리를 받아들고 왔다. 10전 아마 이때 당시 돈의 가치고요. 미리 말하자면 이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입니다. 예. 자,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 두름 40개 25전씩이 사오시는데 큰 가재미보다도 작은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 한 것들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 정도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물선 생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8월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아마 다 팔리고 아마 그때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음력 8월 초상이 되어야지만 그때 가재미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예. 기다림의 정서 나타나고 있죠. 가재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맥이면 파악하기 35의 4번.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자, 직접 정서가 있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뻐하게 되기만. 있네요. 기뻐하다.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다시 지문으로 오겠습니다. 그땐 또 25전에 두어 두름씩 해서 나와 같이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야겠다. 자, 이 물선이 뭐였어요? 가재미였죠? 가재미. 자, 지금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B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에 우리가 2번하고 3번 뒷부분 확인해 주면 되겠죠? 2번의 D. B는 글쓴이가 느끼는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 맞네요. 띵동. 자, 이 기쁨을 누구한테 전달해? H, 자기 친구한테.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H한테까지 준다는 얘기죠. 3번도 볼까요? B는 글쓴이가 현실에 대한 불만 표출 안 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아까 꼽아놨던 2번과 3번 중에 뒷부분이 타당한 것,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1번도 한번 볼까요?
B는 글쓴이 고독감을 느끼한 아니죠. 예. 따라서 3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과 방식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 포인트 문제들 튀어나오면 선지를 먼저 봐주고 이 선지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따져주고 이게 먼저 풀어야 되는 건지 읽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건지 나중에 풀어야 되는 건지 분류한 후에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묘지와 내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홍리를 떠나서 아마 운홍리에 묘지, 내옥, 교회당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각각 생명, 죄와 신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네. 500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헐리지 않은 중리로 왔다. 여기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깝고 또 백무관봉이 시어연 눈도 바라본다. 흰 관모 모양의 봉우리라고 되어 있네요. 이곳의 좌우로 긴 회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그러니까 옛날 정치의 어떤 그 골목 풍경 이걸 이 사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하니 밤꽃의 냄새가 난다. 자, 공기는 하이하니 밤꽃의 냄새가 난다. 어떤 그 후각적인 이미지 나타나 있고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다. 소망하는 부분이죠. 그쵸? 또 여기서 한 올이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그래, 소장 마장을 가보나 소장 시장이야. 소시장, 마장, 말시장. 소장 마장을 가보나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문에도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자, 미음 볼까요? 35번에 5번.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체념? 체념이 있나?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더 볼까? 얼마 전에 어느 아이가 재래종의 조선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5원 주면 된다고 한다. 이 존말로 할까 하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 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아직 체념 안 했죠? 예, 아직 당나귀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 5번이죠. 3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왜 이 처량한 당나귀라고 했을까? 왜일까요? 자, 이 지문 안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쵸?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직접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오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를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좋죠?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가 방금 나를 봤죠? 자, 그러면 나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가로 넘기면 된다. 1. 색채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힘있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이거 우리가 못 받았어요. 2.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아닙니다. 3.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 자, 영탄 표현은 뭐냐면 오, 뭐 이런 거야. 경외감은 존경과 두려움인데 나에 드러나 있지 않다. 4.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연쇄적 표현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개념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성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상자 두고 상자에 뭐 작은 상자 두고 작은 상자 속에 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연쇄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의 문장 또는 하나의 구의 끝에 부분을 시작하는 문장 또는 시작하는 구 앞으로 땡겨옵니다. 그래서 마치 사슬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거나, 이걸 연쇄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 안에 상자 두고 상자 이렇게 작은 상자 두고 작은 상자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 구 또는 다음 문장에 앞선 문장의 종결 표현이 다시 나올 때 이것을 연쇄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나를 봤지만 연쇄적 표현이 있나 없나? 5번.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 있었나요? 나 한번 볼까요?
아, 봄, 아까 뭐 봄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있었나, 없었나? 내가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여기 있군요. 눈, 눈도 바라본다. 계절적 배경은 어떤 그 겨울쯤 되려나? 막 겨울 해서 좀 이렇게 봄으로 넘어갈랑 말랑 하는 듯한 그런 계절적 배경 있고요. 있으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을을 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계절을 나타내는 거. 자, 송순의 면왕정거는 지금 봄, 여름, 봄은 좀 안 나와 있고, 여름, 겨울, 가을 풍경 모습이 나와 있었죠? 그러면 34번의 답은 5번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있으면 있는 거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되고요. 연쇄적 표현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다. 자, 34번 했고, 35번 풀었고, 36번도 했고, 37번도 했네요. 문제 다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작품 38에서 41번 다음 그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현대소설이 되려나요? 제목 이문구의 산 넘어 남촌. 38 윗글에 대한 설명.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윗글에 대한 설명은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서술상 특징 잡아가야 됩니다. 서술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 그 다음에 묘사, 그 묘사는 뭐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요 정도만 해도 모의고사 나와 있는 것들을 웬만큼 분석 가능합니다. 39번 A와 B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 이것도 포인트 문제거든. 요렇게 놓고 보니까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 예, 앞에 있는 거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B 부분 봤을 때 때리고. 40번 만원에 대한 설명 포인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문제죠. 해설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설은 읽고 들어갑니다. 자, 볼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박스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농민들의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작가는 농민들이 농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된 상황을 보여준다. 작품 속 영두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자, 농민으로서의 태도를 지켜야 되는데 가치관의 혼란을 느낀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당대 농민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자, 그러면 뭐 41번 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80년대의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권중만이는 벌써 5, 6년째나 동네를 드나드는 밭대기 전문의 채소 장수였다. 동네에서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었다. 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안팎 3동네의 채소는 사철 시장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동네에서는 권의 얼굴만 비춰도 반드시 손님으로서 대접하였다. 사람이 누워서 흥정을 하는 데만 그만하면 묻어나였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동네에 베푼 바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덕분이다. 자, 사람이 누워서 그만하면 묻어나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격 직접 제시입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첫 번째 단락 보니까 뭐 인칭 잡혀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저 3인칭 나가 없고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보여주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채소 파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에 권중만이가 왔고, 마을 사람들은 또 싫어하지 않죠. 왜냐면 채소 시장이 사철 시장이 보장된 거니까. 예, 그렇죠. 다음 단락. 권은 알만한 사람은 다들 일러오던 채소 정보통이었다. 권은 대개 어느 고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한 근간의 작황이 어떠하므로 장차 회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미리 사심없이 기뜸하기를 일삼곤 하였다. 자, 모르는 단어들. 작황은 작물 상황입니다. 어떻게 작물이 잘 자라는지 풍년인지 아닌지. 회계 돈 계산하는 거죠. 이번에 농사 지어서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런 것들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영두는 그의 남다른 정확성에 혀를 둘렀고 한 번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 권은 장사 속에 불어 빗세면서 유세를 부려봄직도 하건만 천성이 능준하여 착해. 예. 자, 이것도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청선이 능준하에 그러는지 그저 고지식하게 말하는 데에만 서슴이 없을 따름이 없다. 자, 그러니까 이 권중만, 권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누가 물어보면 다 이렇게 알려줘. 뭐 숨기거나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어려울 거 하나 없이다. 큰 종묘상 몇 군데에서 씨앗이 나간 양만 알아도 얼거리가 대충 드러나니까. 자,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작황이나 뭐 이런 걸 시세를 어떻게 잘 아냐? 그거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하냐라고 하니까 큰 종묘상 몇 군데에서 씨앗이 나간 양만 알아도 대충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몇 년 동안의 씨앗 수급 상황만 알면 4,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마 어려울 거요. 왜냐하면 빵이랑 라면이랑 고기 먹고 크는 핵가족 아이들은 김치를 거의 안 먹고 좀 배운 척하는 젊은 주부들 역시 김장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 애들이 김치 맛을 알 겨를도 없거니와 공장김치나 시장김치는 그만큼 맛도 우습고 비싸서 먹는 데짜 양념으로나 먹으니 어떻게 대중하겠소. 자, 4, 5년 앞까지는 내다볼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권중만이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당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상황 이거를 요약 제시해주고 있어요. 요약 제시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말이나 서술자가 간략하게 제시하는 겁니다. 즉 이 부분에는 어떤 80년대라고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에서 뭐 김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풍속 이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럼 무, 배추 농사는 머지않아 거덜이 나고 만다는 얘기요? 그럴 리가 있겠소.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김치 붐이 일어나서 갈수록 인기가 높다거든. 오, 이 권중만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무역도 좀, 좀 뭐, 신문도 좀 보는 모양이에요.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느니 그게 그거란 얘기군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면 여기서도 유행하니까 김치도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중만이라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뭐랄까 좀 식견이 남들보다는 좀 탁월한 편이 되겠죠. 자, 소설 보다 보면 여러분들 소설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중량 나오죠. 그럼 무조건 끊는 겁니다. 끊고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는데 앞선 내용은 이제 권중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떤 그 작황 그런 어떤 사람들이 뭐 도시 사람들이 어떤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이론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밭대기 장수들로 하여 농산물의 제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구조가 어지러워진다고 몰아세우기에 항상 자신만만한 것 같았다. 물론 옳은 말이었다. 그렇지만 영두가 보기에는 밭대기 장수들이야말로 가장 미도운 물주여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였다. 자, 이게 밭대기 장수라고 되어 있죠. 밭대기 장수는 뭐냐면 이렇게 트럭 몰고 가서 그 밭을 통째로 사요. 그 밭에서 나는 그 어떤 배추, 무, 뭐 당근 이런 것을 밭재로 사요. 밭. 예를 들어서 여기 토마토 여기 다 나는 거 저한테 500만에 넘기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밭대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도운 물주,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농민들이. 자, 그들이 아니면 누가 미리 목돈을 쥐어줄 것이며 다음에 뒷그루 재배에는 또 무엇으로 때맞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돈을 주니까. 출하와 수송에 따른 군일과 부대 비용을 줄여주는 것도 오로지 그들이 아니었던가.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밭대기 장수들이 왜 물주가 되고 왜 불가결한 존재이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네요. 자, 그러기에 지난번에 그 일은 더욱 권중만이답지 않은 처사였다. 뭔가 좀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권은 텃밭에 간 알타리물을 가져가면서 뜻밖에도 10,000원만 접어달라고 않던 짓을 하였다. 영두는 내키지 않았다. 돈 10,000원이 커서가 아니었다. 10,000원이면 자긴 내외의 하루 품인데 하루 품삯, 하루 일당.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명색 없이 차압당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권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요새는 아파트 사람들도 약아져서 밑동에 붙은 흙을 보고 사가기 때문에 이렇게 숙전에서 자는 건 인기가 없어요. 숙전 잘 길들인 밭이죠? 그러니까 흙이 묻어 있으면은 유기농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파트 사람들. 그래서 깨끗하게 나온 것들은 잘 안 산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흙 색깔이 서울 근처의 하천 부지 흙하고 비슷해서 납이 들었느니 수은이 들었느니 중금속 채소라고 만져도 안 본다고. 그럼 일일이 흙을 털어서 내놓는 거요? 턴다고 되나? 반대로 벌겋게 묻혀야지. 그렇게 놀란 흙을 묻혀놓으면 새로 야산개간을 해서 심은 무공의 채소를 알고 사간다. 이제 보니 채소도 위조품이 있구먼. 자, A 부분 우리 여기까지 봤죠? 그럼 A 부분 문제 풀어야지 뭐, 그쵸? 예, 이 부분에서는 이제 10,000원을 좀 깎아달라고 권중만이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A 부분 어디 갔어? 자, 그럼 39번 1, 2, 3, 4, 5번 앞부분을 다 제낄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자,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면 아니죠. 2번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의 문제에 대한 상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니죠. 3번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와 이유를 사람들의 선입견과 관련적 밝힌다. 맞고 4번 A에서 영도는 상대의 제안에서 모순을 지적하며 모순이 아니라 그 이유를 추측했죠. 5번 A에서 영도는 상대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조언 요구 안 했죠. 이거 뭐야? 이미 다 제껴졌네? 자, 그럼 이따가 3번의 뒷부분 보고 3번을 답인지 아닌지를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문입니다. 우리가 A 부분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농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보니 채소도 위조품이 있구만. 있지. 황토를 파다 놓고 한 차에 10,000원씩 그 집만 해주는 이도 있고, 어디 이씨가 직접 해주고 10,000원 더 벌려고. 논흙에서 휩쓰름한 흙 빛깔이 나듯이 집터서리의 텃밭도 차례색을 띠는 것이 당연한데 그 위에 벌건 황토를 뒤발려 개간지의 산물로 조작하되 그것도 갈고 가꾼 사람이 직접 해줬으면 하고 유혹을 하니 듣던 중에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자, 우리가 아까 박스에서 봤어요. 어떤 농민으로서의 가치관을 지킬 것인가,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의 혼란 나오고 있죠. 자, 영도는 성질이 나서 견딜 수 없었으나 한두 번 신세진 사람도 아니고 하여 대거리를 하자고 미안합니다. 대거리를 하자고 나댈 수도 없었다.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면 속절없이 농담으로 들어넘기는 것이 상수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벌써 다 병이 들었거나 갈 대로 갔을 텐데 거꾸로 다업팔팔하니 무슨 좋았었는지 모르겠네. 권은 얼굴을 붉혔으나 그전 자기 했던 말이 창피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도 그저 수고들기가 어색한지 은근히 번나가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사먹는 사람들이 어디 그러고 사먹는 사람들은 내다 팔 것들만 약을 치고 집에서 먹을 것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용도는 속으로 찔끔하였다. 권의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자, 그럼 우리 B 부분, 그쵸? 3번의 B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3, B 이쪽입니다. B에서 영도는 상대의 말에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항변하고 있다. 띵동 맞는 게 되겠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단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질문을 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푸는 문제인지 읽고 나서 푸는 문제인지 이것을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영도는 무배추에 진딧물이 끼어 오가리가 들고 배추벌레와 노린재가 끌어 수세미처럼 구멍이 나도 집에서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다. 어이쿠, 얘는 뭐냐? 볼품이 없는 것일수록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무기를 썼다. 이건 약 치는 거죠. 농약. 그러나 그런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죠.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언젠가는 농가에서 채소를 농약으로 코팅하여 내놓는다고 신문에 글까지 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야말로 마지못해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농약을 만져온 농가에 물을 것이 아니요. 벌레가 조금만 갈근 자국이 있어도 칠색 팔색을 하며 달아나던 햇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였다. 그렇죠. 소비자들은 어때요? 좀 깨끗하고 멀끔한 그런 상품을 사려고 하지 못난이 채소는 안 사려고 한단 말이야. 요즘도 그래요. 마트 가면은 못난이 채소 팔어. 맛과 뭐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이 좀 찌그러지거나 좀 이상하게 자란 애들이 좀 있거든. 그쵸?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마트 가면은 봉다리에다가 못난이 채소 할인 뭐 이렇게 팝니다. 이러한 심리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단락. 벌레다운 자국이 불결스럽다 하여 진딧물 하나 없이 깨끗한 푸성기만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두매의 자갈길 흙먼지엔 질색을 하면서도 도심에 오염된 대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심히 활개를 쳐온 축들의 어리석음과도 견줄 만한 것이었다. 네, 그래서 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살짝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디 보자. 41번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스를 읽고 나왔을 때 해설서를 봤을 때 이런 문제 먼저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다른 문제 풀다 보면은 요 박스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 자, 그러면 41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1. 농민들이 건중만을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하는 상황은 농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농민들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그렇죠? 2번 영두가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을 언급하며 건중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농민의 현실을 드러내는군. 좋습니다. 영두가 밭대기 장수를 미도움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두의 모습 땡. 이건 영두가 아니라 밭대기 장사였어요. 그쵸? 밭대기 장수들이었고 4번 영두가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인식. 좋습니다. 영두가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 값이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가치관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자, 3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번하게 장면을 전하여 땡. 2번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 얘기를 했죠. 자, 우선 답 골라놓고 3. 동시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을 병치. 자, 병치란 말은 나란히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사건 두 개가 연달아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4.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 없습니다. 5.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해 아닙니다. 답은 2번밖에 없네요. 38번 했고 39번 했고 41번 했고 40번 안 했구나. 자, 만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권중만과 영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이유이다. 영두가 권중만의 조언을 수용하게 된 수용 안 했죠? 네. 권중만이 영두에게 친밀감한 것도 아니고 영두가 권중만에게 양보를 강요하게 된 이유 글쎄요. 영두가 권중만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이유 이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만원 줄 테니까 이거 뭐 흙을 묻혀줄 수 있냐 그거 혹시 해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41번 했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고전소설 보도록 할게요. 춘향전인가 보네. 작자미상의 춘향전 고전소설이 되겠고 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어요. A와 B를 통해 인물을 이야기.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섞여 있어요. 4번과 5번은. 요렇게 섞여 있을 때는 B까지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B까지. 우리가 앞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나눠져 있었죠. 선지가. 그러면은 뭐 A 보고서 A를 제끼고 그 다음에 B로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42번 유형 같은 경우는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 있는 방식을 쓰면 안 되고 B까지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됩니다. C에 대한 이해, 이제 C 부분 보고서 바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44번과 45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박스입니다. 자, 해설서이기 때문에 이 해설서 읽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서사적 모티프란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 단위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 요소라고도 해요. 이야기 요소. 자, 그럼 미리 얘기할게요. 춘향전의 이야기 요소는 뭐가 있냐면 암행어사 스토리, 암행어사 설화, 그 다음에 관탈민녀. 관탈민녀는 뭐냐면 관리가 관하에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뺏는다, 백성이 여자. 그렇죠? 그럼 관탈민녀 이야기도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연려 이야기도 있죠. 한 남자만을 이렇게 따르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연려 스토리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요소라고 그래요. 다시 박스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는 황릉묘의 주인이자 정절의 표상인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등장하는 황릉묘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이는 청산계와 인간 세상, 전생과 현생, 꿈과 현실의 대응을 형성하면서 공간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또 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서사적 모티프는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서사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황릉묘 모티프에서 머자나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경화를 누릴 것이라는 두 분의 말을 감안한 독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 요거는 뭐 암시해 준 거죠.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 자, 그러면 요거 갖고서 문제 보니까 윗글 감상 내용,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보도록 해볼게요. 고전소설. 자,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인데, 예,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에서 파생된 소설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지문 분석하도록 할게요. 이때 춘향 어미는, 자, 우리가 A 부분이죠?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봐야 되고 메모해줘야 됩니다. 이때 춘향 어미는 산문관에서 들여다보고 땅을 치며 우는 말이, 신관사또는 사람 죽이러 왔나, 80 먹은 늙은 것이 무남동료 딸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길러내어 이하마 의탁거자 하였더니 처지경을 만든단 말이오. 마오 너무 마오. 자, 굉장히 애달파하고 있죠. 지금 춘향이 갇혀 있는 겁니다. 와르르 달려들어 춘향을 얹어안고, 아따 유년아, 이것이 웬일이냐, 기생이라 하는 것이 수절이다 무엇이냐. 수절,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열 소경의 외막대 같은 네가, 소경 장님이죠. 10명의 장님의 외막대 같은 내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냘프다. 좀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의탁하리, 의탁 기댄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이 죽었구나. 향단이 들어와서 춘향의 다리를 만지면서, 여보 아가씨, 이 지경이 웬일이오? 한양 계신 도련님이 내년 3월 오신댔는데 그동안을 못 참아서 황천객이 되시겠네. 아가씨 정신 차려 말 좀 하오. 배곡 같은 저 다리의 유혈, 피, 낭자하니 웬일이오? 신랄같이 가는 목에 큰 칼이 웬일이오? 큰 칼? 사각 같은 거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뭐지 얘는? 여기다가 이런 거 씌우죠? 이거를 칼 씌운다고 그래요. 이게 몸을 좀 이렇게 못 움직이게. 좀 대역죄인한테 이런 거 씌우고, 이거 쓰면 잠도 잘 못 자.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 굉장히 피곤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고문도구죠, 고문도구. 칼을 씌웠어. 자, 이 부분 보니까 정리를 하자면, 춘향이가 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향단이랑 춘향이 엄마가 월매가 되겠죠? 굉장히 슬퍼합니다. 요렇게 이제 메모해놓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내용. 칼머리 새우배고 우연히 잠이 드니 향기 진동하며 여동 둘이 내려와서 춘향 앞에 꿇어앉음이 없죠. 자, 우리가 박스 읽고 왔죠. 잠이 들어서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꿈. 이거를 인몽이라고 그래요. 인몽. 꿈속에 들어갔다. 자, 아까 이제 모티프 얘기했는데요. 이걸 환몽구조라고 그래요. 환몽구조. 환몽구조는 뭐냐면 인몽, 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강몽, 꿈에서 깹니다. 그래서 인몽과 강몽, 그래서 꿈에서 돌아온다. 환몽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박스에 있었기 때문에 첨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향기 진동하며 여동은 여자아이 둘이 내려와서 춘향 앞에 꿇어앉음에 엽죽대. 소녀들은 황릉묘 시녀로서 부인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사양치 말고 갑시다.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황릉묘라 하는 곳은 소산강 만리방 멀고도 먼 곳인데 어떻게 가잔 말인가. 가시기는 염려 마옵소서. 손에 든 봉황 부채 한 번 붙이고 두 번 붙이니 구름같이 이는 바람 춘향의 몸 훌쩍 날려 공중에 오르더니 여동이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여 석두성을 바삐지나 한산사 구경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왼쪽은 동정호요 오른쪽은 팽려호로다. 이거 다 중국에 있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오초동담 여울목에 오고 가는 상인들은 순풍에 돛을 달아 범피중류 떠나가고 악양루에서 잠깐 쉬고 푸른풀 무성한 군산에 당도하니 도착했네. 자, 여기서 이제 부채로 붙이면서 이제 하늘로 휙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꿈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이제 비현실적인 거죠. 자, 계속 질문. 흰 마른 꽃 핀 물가에 갈까마게 오락가락 소리하고 숲속 원숭이가 자식 찾는 슬픈 소리 나그네 마음 처량하다. 자, 소산강 당도하니 경치도 기이하다. 대나무는 숲을 이루어 아황여영 눈물 흔적 뿌려있고 검은고 비파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10층 누각이 구름 속에 솟았도다. 자, 여기는 지금 장면 공간 묘사를 해주고 있죠. 영롱한 전주 발과 안개 같은 비단 장막으로 준위를 둘렀는데 위의도 웅장하고 기세도 거룩하다. 여기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두고 대전의 고하니 알리니 춘향 바삐 들라하라.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 아래 엎드리니 부인이 명령하시되 대전 위로 오르라. 춘향이 대전 위에 올라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제1층 옥가마 위에 아황부인 앉아있고 제2층 황옥가마에는 여영부인 앉았는데 향기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춘향을 불러다 자리를 권해 앉힌 후에 춘향아 들어라. 너는 전생일을 모르리라. 너는 부용송 영주궁의 운하 부인 시녀로서 서왕모 요지연에서 장경성의 눈길을 주어 복숭아로 희롱하다 인간 세상에 귀한 것서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열렬을 본받아 후세의 이름을 남기라. 자, 이 부분에서는 전생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춘향이가 원래 뭐였다? 운하부인 시녀였어요. 장경성하고 눈 맞았대. 그럼 장경성이 누구란 얘기야? 이몽룡이네. 예. 이렇게 꿈속에 이 부인이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원래 뭐였어?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경화 누릴 것이니 예, 앞날을 암시해주고 있네요. 춘향이 일어서서 두 부인께 절을 한 후에 달나라 구경하려다가 발을 잘못 들어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자, 여기가 이제 강몽이 되겠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꿈속에서 일어난 일은 너 견뎌. 앞으로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이런 꿈이네. 잠을 깨어 탄식하는 말이에요. 이 꿈이 웬 꿈인가? 뜻 이를 큰 꿈인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자, 이 B 부분이죠. 칼을 비스듬히 안고 에고 모기야 에고 탈이야 이것이 웬일인가? 향단이 원미를 가지고 와서 여보 아가씨 원미 쏘았으니 죽이군요. 정신 차려 잡수시오. 춘향이 하는 말이 원미라니 무엇이냐? 죽을 먹어도 이 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이 밥을 먹지 원미라니 나는 싫다. 미운 물이나 하여 다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미가 뭔지 모르는데 좋은 것 같다. 예. 자, 그럼 42번 문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까지 봤죠? B에서는 이제 꿈에서 깨어나서 정신 차린 거지. 그러니까 향단이가 죽을 주려고 했는데, 좋은 죽을 주려고 했는데, 춘향이가 다 싫고, 그냥 좀 물 좀 다오, 미운 물 좀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것 찾기 1번. A에서는 춘향 어미의 비난을 통해, B에서는 향단의 옹호를 통해 신간사또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인식 아니고요. 지금 B 부분에 향단이가 이 사또를 옹호하는 거 없어. 두 번째, A에서는 춘향 어미의 만류를 통해, B에서는 향단의 재촉을 통해 춘향 수절에 대한 두 인물의 상 아니고요. A에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 어미를 통해 있고, B에서는 춘향의 현재 상태를 염려하는 향단을 통해 춘향의 고난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다. 요게 되려나? 4번 A에서는 격앙된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 없었고, 5번 A에서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춘향 어미의 모습과 B에서 춘향의 앞날을 걱정하는 향단의 모습이 있는 춘향의 내적 갈등심. 이것도 아니죠. 3번밖에 없네. 간단하네요. 자, 다음 이제 C 부분이 되겠고,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할까?
어두침침 옥방 안에 칼머리 비스듬히 안고 앉았으니 벼룩빈대 온갖 벌레 물은 등에 피를 빨고 구준비는 부슬부슬 천둥은 우르르 번개는 번쩍번쩍 도깨비는 휙휙 귀신 우는 소리 더욱 싫다. 덤비는 것 셔것이라. 자, 앞부분에 이제 나열 열거했죠. 자,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바로 이 산문과 운문의 결합체입니다. 이제 이게 소설인데 원래 판소리가 또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 이제 춘향이가 했던 부분에 그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 덤비는 것이 헛것이라. 이것이 웬일인가. 서산에 해 떨어지면 온갖 귀신 모여든다. 살인하고 잡혀와서 아운되어 죽은 귀신. 나라고 혹시 훔쳐먹다 곤장맞아 죽은 귀신. 죽은 안악 능욕하여 고문당해 죽은 귀신. 자, 이렇게 보니까 또 나열 열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운문체 형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조 음수율의 사음보 율격, 사사 그리고 사음보 이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아, 제 서방 해치고 남의 서방 즐기다가 잡혀와서 죽은 귀신. 철왕이 슬피 울며 동무 하나 들어왔네. 이제 이때 동무는 누구야? 춘향이 자기 자신을 의미하겠죠? 하고 달려더니 철왕하고 무서워라. 아무래도 못 살겠네. 동방 동쪽의 귀뚜라미 소리와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나의 근심을 자아낸다. 그럼 두려워. 춘향이가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을 좀 해주고 있죠. 자, C 부분 문제 43번.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간의 특징을 열거하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었고, 비현실적인 존재를 언급하며 자신이 느낀 두려움이 있었죠. 귀신들.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 통해 귀뚜라미 자신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그렇고,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연민과 감정이 아니라 무서운 거야. 그 귀신들이 옆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서워요. 5번 틀렸다. 자, 다시 질문입니다. 한없는 근심과 그리움으로 나를 보낸다. 이때 이도령은 서울로 올라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글짓는 솜씨가 당대의 제일이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니 태평가를 보려 하여 팔도에 널리 알려 선비를 모으니 춘당대 넓은 뜰에 구름 모이도 모였구나. 이도령 복색 갖춰 차려입고 시험장 뜰에 가서 글제목 나오게 기다린다. 시험장이 요란하여 현재판을 바라보니 강구문동요라 하였겠다. 길거리에서 태평세월을 칭송하는 아이들 노래를 들음.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 번에 붓을 휘둘러 맨 먼저 글을 내니 시험관이 받아보고 글자마다 붉은 점이요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 치는구나. 이름을 뜯어보고 승정원 사령이 호명하니 이도령 이름 듣고 임금 앞에 나아간다. 자, 역시 요약적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도령이 1등 장원급제해서 임금님 앞으로 가는 모습까지 지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42번 했고요. 43번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박스를 통해서 봤었던 44번과 45번 문제 두 문제만 보면 되겠죠. 자, 보기를 통해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춘향이 잠이 들어 황릉묘 시녀를 만난 것은 황릉묘 모티프를 통해 꿈과 현실의 연결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죠? 자, 그 앞 위에 있는 박스는 이야기 모티프였어요. 이야기 요소들. 두 번째, 봉황부채에 의한 구름같이 있는 바람을 타고 소산강 만리바 황릉묘까지 춘향이 날아가는 것은 꿈속 공간의 초월적 성격. 자, 초월적 성격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비현실적인 것과 똑같은 겁니다. 3.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이 춘향이 바삐 들러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에게 땡. 꿈꾸는데 뭐. 인간 세상에 대비되는 천상계 질서가 있다 땡. 3번 우선 꼽아놓고, 전생에 춘향이 운하부인 신이었다는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의 말은 전생과 현생의 대응을 드러내면서 공간적 상상력의 확장 유도 좋습니다.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이 춘향에게 마음을 변치 말고 열렬을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은 춘향이 정절을 지켜나갈 인물임을 암시 좋습니다. 아닌 건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 부분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란 두빈의 말을 감안한 독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해피엔딩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가장 적절한 1번. 내가 죽을 꿈이로다 라는 춘향의 말보다는 이도령이 과거에 급장한 상황에 주목하여 두 인물의 예상. 이거 되겠네. 나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꿈에 대해 자문하며 탄식하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춘향이 현실에서의 정체성의 의문을 아니고 두 부인과의 만남이 꿈임을 깨닫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꿈과 현실의 대미가 준 혐오함 아니고 춘향이 자신의 실수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춘향의 고난이 지속될 것이나 암시로 받아들일 것이다. 고난 계속이 아니라 해피엔딩이죠. 아니고 꿈에서 달나라 구경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난 춘향이 꿈에 대한 미래 아니죠. 1번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43번 했고 위에 42번도 했죠. 42 체크, 43 체크, 44 체크, 45 체크.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문학이 어렵다, 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들 개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플러스 용어 정리하세요. 이게 안 되어 있으면 국어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개념과 용어가 정리되어 있으면 이제 적용이죠, 적용. 자,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과 용어를 탑재하시고요. 어휘는 곁다리로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분명히 명심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저 이제 3년도 아니지 뭐,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얻고 원하는 대학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